자,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생긴 플래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엔터를 눌러가지고 어떤 식으로 작동되는지를 한번 보죠. 마우스를 이렇게 가져갔을 때 돌아가게 되고요. 빼게 되면은 원래대로 돌아오죠. 넣으면은 돌아가고 빼면은 돌아오고, 그리고 크기가 커지면서 크기가 조금 이렇게 살짝 커지죠. 커지면서 지금 들어가 있는 알파 값, 투명도라고 하는 건데요. 투명도도 조금 희미한 상태 0.6 정도가 되고요. 거기서 1로 진하게 원래 이제 그 투명도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커졌다가 마우스를 빼게 되면 지금 부들부들 떠는 거는 그 영역을 벗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돌아가는 상태에서 살짝 빠져나가잖아요, 마우스가. 그래서 원래대로 돌아가려고 또 하다 보면 다시 또 영역에 걸치게 되고, 그래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부들부들 떠는 거고, 가운데 부분을 가져가게 되면 이렇게 영역을 벗어나는 일이 없기 때문에 돌아가게 되죠. 빠져나오면은 원래대로 돌아가고, 들어간 그 핸드폰은 다시 돌아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돌아가게 되고, 돌아가는 각도도 자유자재입니다. 자기 맘대로 랜덤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그 값을 우리가 바꿔줄 수 있도록 지정을 해주면 되는데요. 이 그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인터넷상에서 얼마든지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구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고, 크기도 적당히 맞춰주세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해서 작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트롤 N 눌러가지고 플래시 액션 스크립트 3.0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요거를 선택을 해줍니다. 자, 비어있는 상태가 만들어졌죠? 그리고 그림을 우리가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그림을 임포트를 해오겠습니다. 파일 메뉴에서 임포트 투 스테이지를 이용해서 그림을 가져올 거예요. 제 그림 4개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 저는요, 4개를 한꺼번에 가져와도 되고요, 뭐 하나하나 따로따로 가져와도 되고요, 상관없습니다. 일단 여기서 4개를 한꺼번에 가져오겠습니다. 4개 가져왔더니 이런 식으로 겹쳐져 갖고 나타났네요. 펼쳐주시고 순서대로 적당히 배열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크기가 좀 제각각이기 때문에 비슷한 크기로 살짝 맞춰주세요. 그리고 W하고 H라고 되어 있는 거 연결해서 비율을 조정해갖고 조정해주면 되겠죠? 한 90 정도로 맞춰주겠습니다. 얘도 90. 얘도 90. 좀 화면이 좁아가지고 이렇게 해줘야겠네요. 얘도 마찬가지 90. 얘도 90으로 맞춰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90으로 맞춰준 상태고요. 스테이지도 좁으니까 여기 더블 클릭해서 타임라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좁혀주시고 적당히 배열을 해줘야 되는데요. 배열하기 전에 어차피 지금 배열해봤자 또 바뀝니다. 무비 클립으로 얘네들을 다 이제 전환을 시켜줄 건데, 무비 클립으로 전환을 하고 나면은 그거에 대해서 또 위치 값이 바뀌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정렬을 하지 않을 거고요. 일단 무비 클립으로 하나하나 바꿔주세요. 선택한 다음에 F8번, 그 다음에 뭐 이렇게 CP로 할까요? CP 0번 해주시고, 타입은 무비 클립으로 해줘야 됩니다. 왜냐면 각각의 것들이 자체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무비 클립으로 지정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OK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F8번, CP01번 무비 클립, CP2번 무비 클립인 거 확인하고, CP3번 이렇게 지정을 해주겠습니다. 자, 4개에 대해서 이제 각각의 것들이 무비 클립으로 지정된 상태고, 라이브러리를 열어보시면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겠죠. 얘 1번이 0번이고요. 2번이 1번이고, 3번이 3번이고, 4번이 3번이다 보니까 이렇게 좀 엇갈린 형태로 해서 배열이 되는데, 정확하게 생각하면은 이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1번에 해당하는 거고, 얘 같은 경우는 2번에 해당하는 경우, 3번에 해당하는 경우, 이렇게 되겠네요. 처음부터 아예 이름을 얘를 0번, 1번, 2번, 3번으로 정했으면 좀 더 덜 헷갈렸겠네요. 그죠? 일단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번호하고 이 액션 스크립트 3.0에서 사용하는 번호가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조금 헷갈리는 게 있어요. 자, 일단 라이브러리로 만들어진 상태에서, 라이브러리에 이렇게 무비 클립으로 등록된 상태에서
각각의 무비 클립들을 나중에 사용하려고 그러면 불러줄 이름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불러줄 이름은 인스턴스로 해서 작성하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프로퍼티 클릭을 해가지고 여기 각각의 이름들을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아직 선택이 안 돼 있었네요. 자, 펼쳐준 다음에 선택을 해주고 인스턴스 네임에다가 뭐 CP 0번, 그 다음에 CP 1번, CP 2번, CM이라고 적었네요. CP 2번, 그 다음에 CP 3번으로 이렇게 이름을 정해주세요. 그러면은 0번, 1번, 2번, 3번 이렇게 이름이 붙게 되고요. 그것들을 이제 조작을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조작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예요. 한 가지는 타임라인이 이게 전체 타임라인이죠. 이 무비 클립들을 담고 있는 기본 타임라인이에요. 그 타임라인 안에 얘네들을 각각 콕 찍어갖고 콕콕 찍어서 지칭하면서 얘네들을 조작하는 방법이 있고요. 얘네들은 각각 하나의 개체죠. 각각 자체적으로 어떤 동작을 할 수 있는 무비 클립이라고 하는 개체입니다. 그래서 그 객체들이기 때문에 그 객체 안에다가 코드를 써가지고 자기 자신 안에 들어있는 코드를 이용하게 되면 자기를 부를 필요가 없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자기 자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액션 스크립트를 작성하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작업을 전체 이 코드를 이용해서 바깥에 얘네들을 감싸고 있는 껍데기에서 얘네들을 호칭해 갖고 작동시키는 코드를 작성하고요. 그거를 살짝 변형해서 이제 바깥에 있는 코드는 지워버리고 각각 자체한테 코드들을 나눠 가지고 입력을 해줘서 자체적으로도 동작이 될 수 있게 두 가지 방식으로 모두 작성을 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상기를 해보면은 뭐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아요. 그래서 공식 같은 게 조금 이제 들어간다는 거 그런 거 빼고는 거의 형태나 이런 게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공식 같은 경우도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부드럽게 이동하는 거 있죠. 그런 거랑 아주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바탕화면 부분 스테이지 부분이죠. 스테이지 부분을 클릭을 해주시고 F9번을 눌러줍니다. 그럼 액션 창이 뜨게 되죠. 이렇게. 그리고 프레임 레이트를 40으로 바꿔줄 건데요. 프레임 레이트는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스테이지의 프로퍼티 들어가가지고 FPS 프레임 퍼 세컨드라고 하는 요거를 지정을 해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서 40으로 지정을 해도 되고요. 아니면 코드상에서 프레임 레이트를 직접 지정을 해줄 수가 있었죠. 스테이지 점 프레임 레이트 해서 40으로 정해주게 되면 그 돌아가는 속도, 진행되는 속도가 40으로 바뀌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얘네들의 각각에 대해서 이벤트 핸들러를 붙여줘야 되는데 이벤트 핸들러 뭐였죠?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은 그 사건을 해결해주는 해결사라고 했죠? 그래서 해결사들을 여기다가 붙여주는 거예요. 어떤 해결사들이냐? 마우스를 가져가서 이 핸드폰 안에 마우스가 들어갔다. 마우스 오버라고 하는 거고요. 롤 오버. 그리고 마우스가 빠져나왔다. 요 테두리를 이제 요 그림을 빠져나왔다. 그러면 롤 아웃. 이렇게 두 가지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롤 아웃인 경우, 롤 오버인 경우하고 롤 아웃인 경우 두 가지가 있겠고, 이 전체 프레임이 시작됐을 때, 엔터 프레임이죠. 그러니까 프레시가 시작됐을 때, 그거를 이제 사건을 잡아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건이 발생한 다음에, 이게 돌아갈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해서 돌아가게 되면은 돌려주는 거고, 바깥으로 마우스가 빠져나가게 되면은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고,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벤트 핸들러들을 쭉 붙여줘야 되는데요. 이벤트 핸들러들 어떻게 붙였죠? this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this는 여기서 스테이지입니다. 스테이지 안에 들어있는 얘네네 이름들이 우리가 cp라고 붙여놨으니까 그 cp 이름들을 콕콕 찍어서 다 지정을 해주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F9번 눌러서요. 스테이지 클릭해 주시고 F9번. 이름이 아까 뭐였죠? cp 0번이었죠? cp 0번 이렇게 해주고 점 찍어준 다음에 add event listener 가로 열고 마우스 이벤트 점 롤
오버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fn 롤오버 이름을 이렇게 정하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정한 이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벤트 핸들러 나중에 함수 형태로 해서 만들어주게 되면 마우스가 롤오버 됐을 때, 마우스가 금방 그 그림을 지나갈 때 CP 0번이라고 하는 개체의 이름 몸통 위로 지나갈 때 롤오버라고 하는 게 작동이 되면서 뭔가를 처리하게 되죠. 두 번째, 자 복사를 해서 쓸게요. 두 번째, this stage에 CP0의 add 이벤트 리스너를 붙여주겠다. 그래서 이벤트만 바뀌어야겠죠. 점 찍어주고 롤 아웃으로 지정해주고 fn 롤아웃 이렇게 지정하면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마우스가 빠져나갔을 때, 세 번째는 똑같이 이벤트 리스너를 붙여주되 요번에는 마우스와 관련된 게 아니고 프레임이 시작됐을 때, 그러니까 무비가 액션 무비 플래시 무비가 시작됐을 때 엔터 프레임이니까 그거를 작성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벤트, 요번에는 마우스 이벤트가 아니죠? 엔터 프레임 해주시고 fn 엔터 프레임 이렇게 지정을 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정해주면 이제 하나에 대한 작성이 끝난 거고, 세 개를 복사해서 이렇게 쭉 해줘야 되는데, 뭐 1번으로 해줄 수 있겠죠. 1번, 2번, 1번, 얘도 1번, 그 다음에 또 세 개를 또 복사해서 붙여놓은 다음에 2번, 3번 쭉 해주면 되는데, 이렇게 똑같이 작동되고 값만 살짝 다른 것들은 반복문이라고 하는 포문을 이용해서 작업을 지난번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다시 한번 이용을 해줄 거예요. i라고 하는 값은 0이다. i는 4보다 작다. 4개죠 지금. 개체가 4개이기 때문에 4보다 작다로 해주시면 0, 1, 2, 3까지 4가 되면 같아지는 거니까 끝나게 되죠. 그 다음에 i는 플러스 해서 증가수를 만들어 주시고, 자, 탭을 눌러서 들여쓰기를 해준 다음에 이렇게 해주고요. cp라고 하는 거는 다 공동사항이지만 뒤에 있는 숫자 값은 매번 다르기 때문에 i 값을 이렇게 더해주게 되면은 this에다가 i 값을 더한 0일 경우엔 cp 0번, 1일 경우엔 cp 1번 이런 식으로 되겠죠. 저장해주세요. 자, 롤링이라고, 이미지 롤링이라고 이름을 짓겠습니다. 저장을 해줘야겠죠. 자, 그리고 요 세 가지 이외에 한 가지 더 해줄 작업이 있는데요. 그거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뭐냐면 펑션을 만들어서 일단 롤오버에 대한 펑션을 만들겠습니다. 롤오버 2라고 하는 뭐 evt 또는 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이름을 정해주세요. 이 마우스 이벤트 이렇게 지정해 주시고, 자, 롤오버가 됐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객체에 대해서 마우스가 갔다 라는 의미죠. 이렇게 첫 번째 왔을 경우에는 예, 두 번째 왔을 경우 예, 세 번째 마우스가 들어왔다 그러면 얘가 아마 타겟으로 지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타겟을 맞은 애한테 뭔가를 설정해 주는 거예요. 뭘 설정하냐면, 이는 마우스가 클릭되거나 아니면 마우스가 오버됐을 때, 여기서는 오버됐을 때죠. 그 오버된 거에 대한 정보가 넘어오게 되는데, 그 정보에다가 타겟 .over 라고 하는 속성값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새로운 속성값. 요거라고 하는 건 없습니다. 원래 없는데 그 타겟에다가 만들어주는 거죠. 그 타겟은 뭡니까? 마우스가 들어간 그 타겟, 얘가 되겠죠. 마우스가 들어갔다면 얘가 그 타겟이 되는 거고, 얘가 마우스가 들어갔다면 얘가 타겟이 되겠죠. 그 타겟에 대해서 오버라고 하는 속성, 지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지정해주기 위해서 오버라고 하는 속성값을 만들어주게 되고, 여기는 true로 넣어주게 됩니다. true. 요렇게 지정을 하세요. 요거는 임의로 만든 속성값입니다. 요거를 가지고 나중에 마우스가 지나가고 있다, 엔터 프레임에서 점점 크기를 키우고 회전을 시키고 알파 값을 주고, 그렇게 마우스가 들어왔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만들어준 속성값이에요.
그래서 true를 해주신 다음에 다음 회전을 시키기 위해서 R 앵글, 로테이트 앵글입니다. 이렇게 이름을 정했어요. 이렇게 이름을 정한 값을 새로운 속성 값을 또 만들어줍니다. 어디에다가? 마우스가 들어간 그 타겟에다가 그 각도를 만들어주게 되고, 각도는 랜덤하게 무작위로 값이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math라고 하는 개체가 있어요. 요거 이제 클래스인데 일종의 개체 안에 랜덤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랜덤 함수. 랜덤 함수가 있고, 랜덤 함수 이렇게 지정해주면 이 랜덤 함수는 0부터 해서 1까지 사이의 값이 나타나요. 뭐 0. 얼마 얼마 얼마, 0. 얼마 얼마 얼마, 뭐 0.9999 나타날 수 있겠죠. 또는 0.00001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겠고. 그래서 0부터 1까지 사이의 값이 무작위로 나타나는 함수가 바로 math의 랜덤 함수입니다. 그래서 랜덤 함수로 받은 그 무작위 값을 내가 원하는 각도만큼 돌리고 싶다 그러면, 그 사이에 있는 값을 지정하고 싶다 그러면 어떤 값을 곱해주면 돼요. 180도로 그 값을 제한하겠다 그러면 180을 곱해주면 됩니다. 자, 요거는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자, 계산기를 열어가지고 0. 요런 값이 나왔다 예를 들고요. 곱하기 180을 해보세요. 그럼 20이 되죠. 0부터 180 사이에 값이 나타나게 되고, 그 다음에 뭐 0.9999이다 곱하기 180을 곱해주게 되면은 179가 나타나게 되죠. 이런 식으로 숫자 값을 뒤에다 곱해주게 되면 그 무작위 값이 숫자 값까지 확장되게 되죠. 0부터 해서 180까지라고 하는 값으로 확장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각도를 이렇게 지정을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다음 넘어가지고 펑션 롤아웃이겠죠. 롤아웃 해주고 마우스 이벤트 요거를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타겟 오버에다가 false를 넣어주게 됩니다. false. 자, 이렇게 틀렸네요. false, false예요. false라고 하는 걸 넣어주게 되면 마우스를 지나가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속성 값을 true로 해줬고, 얘는 마우스가 빠져나갔기 때문에 지나가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를 false로 해줘서 빠져나갔구나 라고 하는 거를 인식시켜 주게 되고요. 굉장히 단순한 모양이죠. 자, 그리고 이제 엔터 프레임에서 펑션 엔터 프레임, 자, 복사해서 써야겠네요. 엔터 프레임 해주시고 이벤트, 자, 이렇게 지정을 해준 다음에 지나가고 있는지 안 지나가고 있는지를 이 오버라고 하는 걸로 해서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 갖고 두 개를 구분해 주는 거예요. 자, 구분을 한번 해줘 볼까요? if 한 다음에 넘어온 이벤트 요거죠. 2죠. 2 점 타겟 점 오버 라고 하는 값이 true인지 false인지에 따라서 이 부분이 지금 true가 될 수 있고 false가 될 수 있죠. 마우스가 지나가고 있다면 true가 될 거고, 아니라면 false겠죠. 그렇게 됐을 경우에, true인 경우에 이 부분을 그대로 복사에다가 이 타겟 점 스케일 x 이퀄 자기 자신 값에다가 더하기 가로 열고 1.3 크기를 바꿔주는 겁니다. 스케일이라고 하는 거는 크기죠. 스케일이 1이면은 똑같은 크기가 되는 거고, 스케일이 1.5면은 원래 크기에 비해서 1.5배로 커지는 거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xy 값 가로와 세로 뭐 이런 식이겠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1.3으로 해주게 되면은 현재 원래 크기보다 1.3배 정도 큰 형태로 살짝 커지게 되는 거죠. 그 크기를 목표로 점점 커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주시고, 값을 조금씩 증가시켜 주는 게 훨씬 더 보기가 좋으니까 0.3을 곱해서 증가값을 살짝 줄여주는 거죠. 그러면 한 방에 확 커지는 것보다 스르르 커지게 되죠. 자, 똑같은 방법을 해서 y값도, 스케일의 y값도 지정을 해줍니다. 스케일 y, 여기도 스케일 y,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스케일 y로 변경을 해주세요.
자, 그리고 알파 값. 알파 값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투명도를 의미합니다. 투명도를 의미하기 때문에 투명도도 마찬가지로 값을 이제 증가를 시켜주거나 축소를 시켜주면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증가하는 거니까 마우스 지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니까 증가를 시켜줘야겠죠. 타겟에 알파. 여기도 마찬가지 알파 값을 더해줘라. 여기도 마찬가지로 알파 값을 이렇게 더해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돌아가는 것도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회전값도 넣어줄 건데요. 회전값도 자, 이렇게 해주고, 회전한다라고 하는 거는 로테이션입니다. 로테이션 이렇게 지정해주고, 로테이션 원래 로테이션 값에다가 더하기, 목표 값은 아까 우리가 정해놓은 요거죠. 요 앵글 값으로 해서 지정을 해주게 됩니다. 자, 랜덤하게 변하기 때문에 랜덤 값에 대해서 현재 로테이션 값을 빼가지고 그 거리만큼 지정해주게 되고, 그 다음에 뭐 0.3이든 뭐 0.2든 적당한 회전 값을 넣어주게 됩니다.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 기본적인 형태로 해서 쭉 늘어나는 값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바로 한번 실행을 시켜보세요. 실행 시켜보면 마우스를 갖다 대면 쭉 늘어나죠. 자, 빼도 별 차이는 없습니다. 그죠? 마우스 갖다 대는 순간 쭉 늘어나게 되고, 마우스 갖다 대는 순간 쭉 늘어나게 되고, 이렇게 회전하는 각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는데, 마우스를 빼도 아직까지 빼는 거에 대한 처리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돌아가기만 합니다. 이렇게. 그죠? 다음 이제 뺐을 때 else가 되겠죠. else 그렇지 않다면, 즉 마우스 오버라고 하는 그 속성 값을 이용해서 true 또는 false를 정해줬는데, false가 된 경우에는 이렇게 처리를 해주자. 요거를 그대로 복사에다가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해주세요. 자, 붙여넣기를 해주시고, 그 살짝 위치값들만 바꿔주면 되겠죠. 1.3으로 가는 게 아니고 1로 갑니다. 1. 원래 크기로 점점점 줄어드는 형태죠.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 1로 가야겠고, 얘 같은 경우는 글자 알파 값이 1.3이 아니고 1이겠죠. 1. 제가 좀 착각했네요. 복사해서 쓰다 보니까. 알파 값은 1이면은 진한 원래 크기, 원래 그 진한 정도, 그러니까 투명도가 없어지는 거고요. 완전히 투명도가 없기 때문에 딱 진하게 나타나게 되는 거고, 점점 0으로 갈수록 가까워질수록 희미해집니다. 투명도가 높아져요. 그래서 원래 크기인 경우에는 0.6으로 돌아가게 돼요. 그리고 커졌을 때만 진해지는 거고, 원래 크기에서는 살짝 희미한 상태에 0.6 정도로 낮춰주는 거죠. 그리고 돌아가는 각도는 0도로 맞춰줘야겠죠. 0도면 안 돌아가는 상태인 거죠. 안 돌아가는 상태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지정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실행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실행을 시켜보면 마우스를 갖다 대면은 돌아가긴 돌아가요. 그죠? 돌아가긴 돌아가는데 부들부들 떠는 것도 좀 이상하고요. 돌아가는 축의 위치가 이쪽입니다. 보면은. 그죠? 이 축들을 바꿔주기 위해서 무비 클립들을 조정을 해줄 거예요. 자, F9번 눌러서 닫아버리고, 무비 클립들을 더블 클릭해서 들어갑니다. 자,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서 가지고 얘를 정렬을 해줘야겠죠. 자, 모디파이에서 얼라인, 요걸 이용해 가지고 레프트나 오른쪽, 가운데 이런 것들을 조정해 주면 되는데, 뭐 단축키 외워두시면 좋겠지만 이렇게 하면은 좀 어렵더라고요, 외우기가요. 그래서 여기서는 자, 컨트롤 K를 누르면은 정렬하기 위한 창이 뜨게 됩니다. 요걸 이용해 하는 게 훨씬 더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무비 클립을 조작하기 위한 형태인 거고요. 선택을 해준 다음에 스테이지에 대해서 가운데 이 자체 스테이지겠죠. 얘는 무비 클립이기 때문에 얘도 자체 나름대로의 무비 클립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무비 클립 안에 타임라인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스테이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스테이지 안에 정렬을 해주는 거고요. 그럼 가운데가 딱 이렇게 맞게 됩니다. 자, 나와서 마찬가지 얘도 똑같이 스테이지를 선택해주고 가운데 세 번째 거 마찬가지 가운데 그 다음에 얘도 해주고 가운데 이렇게 다 가운데로 정렬을 해준 다음에 얘네들을 모두 선택을 해서요, 그룹을 지어주고 다시 스테이지에 대해서 가운데
이렇게 해주시고 그룹을 풀어주세요. 다음 컨트롤 엔터를 눌러서 결과를 보게 되면 마우스를 갖다 댔을 때 이게 돌아가게 되죠. 이제 이렇게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우스를 갖다 댈 때마다 돌아가는 각도가 살짝 달라지죠. 많이 돌아가는 경우도 있고 덜 돌아가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작업이 완성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방금 작업했던 거를 다 복사를 해주세요. 전체를 이렇게 카피해서 복사를 해주시고 여기 있는 건 지워버립니다. 지워버리세요. 지워버리면 당연히 이제 진행했을 때 아무것도 안 되죠. 코드가 사라졌으니까. 액션 스크립트 코드가 없기 때문에 이제 얘네들한테 각각 나눠서 작업을 해줄 겁니다.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더블 클릭에 들어간 다음에 바탕 스테이지 부분을 클릭을 해주세요. 그럼 요거에 대해서 이제 액션 스크립트 코드를 작성할 수가 있게 되는데 선택해준 다음에 붙여넣기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 스테이지는 지워버리고요. 그 다음에 포문 같은 경우도 요것들은 우리가 바깥의 관점에서 콕콕 찍어서 사용하기 위한 그런 내용이었기 때문에 지금 그 자체에 들어있다 그러면 요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포문도 필요 없고 디스에 뭐 이렇게 지정해주는 어떤 개체들을 지정해주는 부분도 사실상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기도 이렇게 다 지워버리시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타겟이라고 하는 것도 맨 바깥에 있는 스테이지에서 각각의 개체들을 지정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얘도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여기도 필요 없기 때문에 지워버리시고 쭉 내려와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이 타겟이라고 하는 것도 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바꾸기를 통해 가지고 컨트롤 F 눌러서 이렇게 입력해주고 바꿔줄 값을 비워놓으면은 모두 다 삭제가 되겠죠. 이렇게 다 지워버립니다. 이 자체의 무비 클립이 액션 스크립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특정 개체를 지정하기 위한 내용들을 다 지워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얘를 복사를 해주세요. 빠져나간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 더블 클릭해서 편집으로 들어가고 스테이지 클릭해준 다음에 F9번 붙여넣기 닫아주고요. 다시 한번 바깥으로 빠져나와서 얘에 대해서도 해주겠죠. 선택해주고 F9번 붙여넣기 빠져나오고 네 번째도 더블 클릭해서 F9번 붙여넣기 이렇게 각각의 무비 클립 안에 들어있는 타임라인에다가 액션 스크립트를 붙여준 거예요. A라고 하는 거 보이죠? 얘도 마찬가지 A라고 하는 거 보이죠? 이렇게 각각에 대해서 붙여줬을 경우에도 작동이 되게 되는데요. 지금 오류가 발생했죠. 자, unidentified property over하고 rrange 두 가지가 오류가 발생했는데요. 이렇게 안에다가 집어넣을 경우에는 자, 바깥의 부분을 클릭해 주시고 안에다가 집어넣을 경우에는 여기 사용될 변수들을 따로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var 오버라고 하는 거는 true 또는 false만 담아야 되기 때문에 불린을 설정을 해서 기본값을 false로 지정해주고요. 마우스가 지나가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값을 기본값으로 넣어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angle이라고 하는 값을 이렇게 숫자 값으로 해서 지정을 해주게 됩니다. 이것들도 나머지도 다 넣어줘야겠죠. 자, 더블 클릭해서 여기다가 넣어주죠. 그 다음에 여기도 더블 클릭해서 맨 앞쪽에다가 넣어주고 더블 클릭해서 맨 앞쪽에다가 이렇게 넣어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추가를 해주고 나면 제대로 작동이 될 거예요. 컨트롤 엔터 눌러서 결과를 보게 되면 똑같이 뜨게 됐고요. 마우스를 갖다 댔을 때 자체적으로 코드들을 넣어준 경우에도 이렇게 작동을 하게 됩니다. 얘네들은 무비 클립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 자체에다가 코드를 넣어서 자기 자신이 작동될 수 있도록 작업을 시켜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제 액션 스크립트가 뭔지 간단하게 알아봤으니까 본격적으로 액션 스크립트 3.0
기본이 되는 내용들을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액션 스크립트 3.0으로 넘어오면서 첫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객체지향적인 그런 요소들이 많이 들어갔고요. 완전한 프로그래밍 언어로서의 어떤 기능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갖춰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C 언어라든가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베이직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래밍 언어하고도 비교해도 뭐 모자람이 없을 정도로 프로그래밍하고 이제 거의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좀 더 정밀한 작업들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해야 되니까 기본적인 것부터 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내용들 차근차근 다시 한번 머릿속에 기억을 떠올려 보시고 어떻게 작업했는지를 생각을 해보세요. 뭐 변수를 만든 다음에 변수에다가 뭐 값을 넣는다든가 계산한 거를 저장한다든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이제 변수라는 게 뭔지부터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로 변수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새로운 문서를 만들고 액션 스크립트 3.0 선택을 해준 다음에 뭐 스테이지는 이제 쓸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당장은 일단 F9번 눌러가지고 액션 입력할 수 있는 요 창, 액션 프레임 창을 열어줍니다. 자, 그리고 요렇게 해주세요. VAR은 변수를 선언하겠다라고 하는 그 표시를 해주는 예약어입니다. 그래서 얘는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VAR을 쓰게 되면은 뒤에 변수를 선언한다라고 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반드시 변수 이름, 그걸 이제 우리가 식별자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식별자. 여기에 나타나야 됩니다. 식별자 같은 경우는 변수 이름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함수 이름도 가능합니다. 함수 이름도 이제 우리가 식별자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 식별자들이 변수 var 뒤에 오게 되면은 변수가 되는 거고, 뭐 펑션 해갖고 이렇게 쓰게 되면은 함수 이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식별자를 만드는 규칙에는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숫자가 맨 앞에 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변수로 사용했던 것들 중에서 숫자 이름이 맨 앞에 나와 있는 이름은 하나도 없었어요. 예를 들자면 돌아가는 각도 해갖고 R 레인지, R 앵글 뭐 이렇게 R 같은 경우는 영문자지 숫자는 아니잖아요. 그죠? 숫자가 만약에 이렇게 왔다 그러면은 얘는 틀린 거예요. 이건 잘못된 이름이기 때문에 에러가 발생하게 됩니다. 한번 만들어 볼까요? int라고 입력해 주시고 이렇게 문자열 형태의 저장을 해주겠습니다. 얘는 var 변수니까 var이라고 저장할 거고요. 이렇게 해준 상태에서 자 아웃풋 창이죠. 아웃풋 창을 보이게 해놓고요. 컨트롤 엔터 누르게 되면은 아웃풋 창이 아니네요. 여기죠. 컴파일 에러 창이 나타나게 되는데 신텍스 에러입니다. expecting identifier before 3라고 되어 있죠. 이 3이라고 하는 숫자 앞에 어떤 식별자가 필요하다. identifier 식별자가 예상된다라고 하는 건데 숫자가 나타나면 어떤 계산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얘가 예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변수 이름으로 맨 첫 글자가 숫자가 오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런 식으로 문자가 앞쪽에 와야 되겠고 영문자 그리고 중간중간에 오는 숫자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보세요. 에러가 안 났죠? 에러가 없이 중간에 숫자가 오는 건 상관없고 언더스코어도 가능해요. 언더스코어 이렇게 밑줄 있죠. 밑줄 쉬프트와 함께 0 뒤에 있는 0 바로 옆에 있는 막대기 모양 이렇게 되는 게 있고 이렇게 되는 게 있죠. 근데 쉬프트를 누르게 되면은 가운데가 아닌 아래쪽으로 언더스코어가 그려지게 되니까 이 언더스코어를 이용해 주게 되면은 우리가 식별자를 만들 수가 있게 돼요. 그리고 특수기호는 안 됩니다. 물음표라든가 뭐 이런 거 있죠. 뭐 플러스라든가 이런 거. 이런 것들, 이런 특별기호 같은 경우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변수 이름으로 썼을 경우에 이 액션 스크립트를 해석하는 엔진이 헷갈려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쓰면 안 돼요. 물음표 같은 걸 썼다든가 했을 경우 이렇게 에러가 발생하죠. 퀘처 마크 뭐 뒤에 뭐 세미콜론 이런 게 예상된다 라고 하는 거 보니까 뭔가 잘못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고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 빼기를 넣었다든가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에러가 발생했죠. 뭐 마이너스 세미콜론 마이너스 전에 세미콜론이 예상된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특수기호를 잘못 쓰게 되면은 특별한 의미로 얘가 받아들이기 때문에
변수 이름이 아닌 다른 걸로 해당을 해서 에러가 발생하게 되니까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숫자로 시작하면 안 된다. 영문자로 구성이 되어 있어야 되고 중간에는 숫자가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특수기호를 사용하면 안 되고 특수기호 중에서 언더스코어는 가능하다. 요거 빼고는 다 안 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영문자하고 숫자 그리고 언더스코어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고 중간에는 숫자를 쓸 수 있지만 맨 앞에는 숫자를 쓰면 안 된다. 맨 뒤에는 숫자 써도 상관없어요. 맨 앞에만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적어줄 수가 있고 요 변수의 의미는 뭐냐 그러면 변수라고 하는 거는 개념적으로 생각하면 뭔가를 담는 그릇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담는 그릇, 뭘 담느냐? 값을 담는다, 값. 어떤 값이냐? 뭐 숫자일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문자도 있을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참, 거짓 이런 것도 있죠. 참, 거짓. 참, 거짓이라고 하는 거는 true, false 뭐 일반 영어로 하게 되면 true, false라고 하고요. 참, 거짓 논리값이겠죠. 이거는 참, 거짓 같은 경우는 논리값이라고 합니다. 논리값. 뭐 이런 거 이외에도 여러 가지 담을 수가 있는데 가장 뭐 대표적인 거라고 하면 이런 것들이 있겠죠. 숫자, 문자, 뭐 참, 거짓 이 정도 가장 기본적인 형태로 이렇게 갖춰져 있고요. 요것들을 우리가 담을 수가 있는 게 바로 변수입니다. 요거는 이제 변수를 만들게 되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컴퓨터 메모리가 있죠. 메모리가 뭐 우리 눈에 지금 당장 보이진 않지만 컴퓨터 뜯어보면 메모리 있어요. 그거를 이제 개념적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칸이 나눠져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굉장히 많은 칸들이 나눠져 있겠죠. 뭐 이건 단편적인 내용이지만 이렇게 칸들이 쭉 나눠져 있다고 할 때 요 어디 칸 어딘가에 요 R 앵글이라고 하는 변수의 이름이 붙여지게 되고 여기가 바로 R 앵글 붙게 되고 여기에 이제 뭔가 공간이 확보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뭐 10을 넣었다 그러면 여기에 10이 저장되는 거예요. 20을 넣었다 그러면 여기 20이 저장되겠죠. 또 다른 변수 뭐 A를 만들었다 인트로 해서 그러면 뭐 이런 데 만들어지겠죠. 이런데 딱 위치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그 상황에 맞게 만들어지겠죠. 이름이 여기가 A라고 이름이 붙여지게 되고 여기다가 뭐 3을 넣었다 그러면 여기 3이 저장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저장된 값을 나중에 이제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에 활용한다든가 뭐 다른 데 활용한다든가 화면상에 출력해 주는 데 활용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공간에 이름을 붙여주는 작업이 바로 변수 선언입니다. 이게 바로 변수 선언이죠. 액션 스크립트 1.0이나 2.0 같은 경우는 변수를 선언하지 않고도 바로 쓸 수가 있었어요. 이렇게 뭐 var 뭐 해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안 써도 중간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a라고 하는 변수를 사용했다. 여기다가 뭐 10을 넣었다.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은 뭐 c라는 변수에는 10 곱하기 k다. 이렇게 해도 아무 지장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지정했을 경우 지금 액션 스크립트 3.0에서 에러가 발생하게 돼요. a라고 하는 건 어디에서도 선언한 적이 없어요.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거를 허락을 받지 않은 거죠. 얘도 마찬가지 C도 그렇고 K도 그렇고 다 허락받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했기 때문에 이렇게 에러가 발생하게 됩니다. undefined property A undefined 그죠? 선언되지 않았다 정의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고 액션 스크립트 3.0에서는 변수들을 사용하려고 그러면 반드시 선언을 해줘야 됩니다. 정의를 하고 나 이런 변수를 요런 형태로 해서 쓰겠다라고 하는 걸로 해서 정의를 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은 데이터의 형태들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가장 기본적인 형태가 int겠죠, int. int는 정수를 의미하는 정수. 정수를 의미하고 이 정수 같은 경우는 당연히 소수점이 없는 정수겠죠. 그리고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uint라는 게 있습니다. uint는 unsigned예요. unsigned. 여기 있는 u가 unsigned. 사인이 없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뭡니까? 정수 중에서 양수만 해당하는 거죠. 양수. 즉 자연수를 의미하죠. 자연수. 음수가 없는 뭐 개수라든가 이런 것들은 개수도 음수가 있나요? 있을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뭐 거리라든가 이런 거죠. 거리 같은 경우는 음수가 없죠. 어떤 방향으로 양수. 그죠? 어떤 방향으로 양수. 뭐 북쪽으로 10km 이렇게 되지 뭐 북쪽으로 마이너스 20km 이렇게는 얘기 안 하잖아요. 그렇게 됐다 그러면 남쪽으로 20km가 되겠죠. 그런 식이기 때문에 양수만 필요한 값이다 그러면
int가 아니라 uint 이런 식으로 값을 정해주면 됩니다. 요 이제 값 같은 경우는 굉장히 커요. 뭐 20억이 넘는 숫자까지 지정할 수가 있고요. 이거는 int는 플러스 마이너스 21억 얼마입니다. 그리고 uint 같은 경우는 uint죠. 얘 같은 경우는 음수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양수 부분만 해가지고 21억, 그게 두 번 되겠죠. 양쪽으로. 그래서 그게 한쪽으로 이제 치우치니까 42억 정도가 됩니다. 42억 얼마 정도까지 입력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컴퓨터라고 하는 게 이제 어떤 범위가 제한이 돼 있죠. 무한정 뭐 값을 입력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형태들도 값을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일정한 범위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값을 입력하는데 뭐 21억 이상 쓸 일이 그다지 많지는 않을 겁니다. 자, 그리고 넘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넘버 같은 경우는 소수점을 포함하는 그런 숫자죠. 그래서 n이라고 하는 변수를 넘버라고 하는 걸로 해서 만들어 봅시다. 자, 이렇게 땡땡 세미콜론 콜론을 넣어주게 되면 가이드가 뜨게 되고 넘버라고 하는 걸 입력해주면 이렇게 넘버라고 하는 숫자의 타입을 만들 수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정수도 넣을 수 있고 실수도 넣을 수 있고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실수형을 넣고 싶을 경우에는 넘버로 해서 정의를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 문자열 같은 경우는 스트링입니다. 스트링 string. 그래서 문자열을 의미하는 거고, 문자열을 넣어주고 싶을 경우에는 스트링으로 지정을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string 스트링 이렇게 선언을 하게 되면은 이제 str이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문자열을 넣어줄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어떤 문자들을 저장하거나 할 때, 처리할 때 문자열 형태로 해서 선언을 해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불린이라고 하는 게 있죠. 불린, boolean 불린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요거는 참 거짓만 저장해 주는 거예요. 참 거짓. true나 false만 저장할 수 있는 형태가 바로 불린입니다.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var b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불린 이라고 지정해 주시고, b 같은 경우는 이제 true 또는 b는 false, 이 두 가지 값 중에 하나만 들어올 수가 있게 되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조건에 의해서 조건식에서 되돌려지는 값, true냐 false냐를 우리가 저장해 줄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거는 뒤에 가면 연산자가 나타나는데, 연산자에서 뭐 a가 b보다 크냐 라고 하는 거를 이제 비교한 다음에 a가 b보다 크다면은 참이 되는 거고, 그 반대라 그러면, 크지 않다 그러면은 거짓이 되는 거죠. 그런 논리 연산자에 의한 값도 저장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결과가 참이나 거짓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값을 저장해 줄 수 있는 형태가 바로 불린 형태라고 하면 되겠고요. 불린 타입. 자, 그리고 뭐 여기다가 뭐 이런 식으로 형을 선언할 일은 거의 없을 텐데요. 널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널 타입. 이 널 타입이라고 하는 거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의미는 뭐 공간이 있을 때 비어있는 게 들어있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뭐 공기 같은 게 들어있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아무것도 없다는 의미죠. 완전히 말 그대로 비어있는 걸 의미하죠. 그래서 널이라고 하는 거는 뭐 스페이스 값, 우리가 스페이스 키를 누르게 되면 한 칸 떨어지면서 비어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뭔가가 들어있는 거죠. 그거하고도 다른 겁니다. 문자열 비어있는 거 그거하고 다른 거고, 진짜 아무것도 안 들어있다라고 할 때 우리가 널 값을 쓰게 되고, 뭐 객체라든가 이런 것들을 처음 선언하게 되면 기본값이 널 값입니다.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 상태겠죠. 뭐 이런 것들을 왜 구분을 해야 됩니까? 아무것도 안 넣으면 그만이지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작업하다 보면은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는 거를 구분해야 될 경우가 생기게 되고요. 변수 같은 경우 널 값을 넣어주게 되면 자동으로 그 변수는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메모리에서 제거가 되어버립니다. 아까 제가 변수를 만들면은 뭐 메모리 어딘가에 이렇게 공간을 차지하고, 그 공간을 우리가 데이터를 저장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여기다 널 값을 넣어버리게 되면 얘가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사라지게 돼요. 메모리상에서. 그래서 메모리를 더 이상 쓸 일이 없다, 변수를. 그러면은 제거해 줄 때 널 값을 넣어서 사용을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저 파일 쪽에 가보면 Publish Settings라고 하는 메뉴가 있어요. 요거를 클릭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플래시라고 하는 옵션으로 넘어가 보시면
액션 스크립트 3.0이라고 되어 있는 거 옆에 세팅스가 있습니다. 이 세팅스를 한번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은 에러에 대해서 리스트릭트 모드라고 되어 있는 게 있죠. 요게 이제 체크되어 있으면은 우리가 변수를 선언하지 않았을 때 에러가 발생하게 되고, 요거를 체크를 해제하게 되면은 에러를 감지해도 그냥 오류 메시지 출력하지 않고 그냥 경고 메시지 비슷한 것만 출력을 해주게 되는데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여러분들 액션 스크립트 3.0을 쓸 때는 요걸 체크를 꼭 해 놓으세요. 아마 기본값으로 체크되어 있기 때문에 손댈 일은 없겠지만 요거를 체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변수를 선언하지 않았다든가 했을 때 에러가 출력이 되면서 이렇게 고쳐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돼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리스트릭트 모드는 해제하지 않는다.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번거로울 수가 있어요. 매번 사용하려면 미리 이렇게 선언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번거로워요. 특히나 2.0이라든가 1.0 때 액션 스크립트를 하셨던 분들은 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편하고 번거로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용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게 될 거고요. 가장 이제 크게 유용한 부분이 변수 이름을 잘못 썼다든가 그럴 때 굉장히 유용하게 우리가 활용할 수가 있어요. 자, 요런 변수를 만들었다고 해보죠. number of string convert. 뭐 이렇게 긴 이름을 지었다고 해봅시다. 뭐 예를 드는 거니까 이렇게 이름을 짓고 스트링으로 해서 선언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막 여러가지 내용들이 쭉 들어가 있겠죠. 뭐 여러가지 내용들이 들어있다고 가정하고요. 그리고 중간쯤에 요 변수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썼어요. number of 여기다가 자, 이렇게 실수한 내용이라고 이렇게 입력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트레이스를 이용해 갖고 잘 됐나요? 이렇게 입력을 해줬다고 해보죠.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결과를 보면은 이제 알 수 있을 텐데, 자, 오류가 발생했죠. 여기 세미콜론이 빠졌네요. 이렇게 세미콜론 넣어주시고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시면은 unidentifier property number of string convert, 여기도 마찬가지 두 군데에서 지금 에러가 발생하고 있죠. 자세히 보면은 처음에 안 볼 때는 잘 몰라요. 근데 요거를 자세히 보시면은 제가 of라고 하는 거를 소문자로 썼어요. 요렇게 틀린 경우, 또는 뭐 str인데 타이핑하다 보면은 ir로 이렇게 뒤집어 쓴다든가 r을 생략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선언하지 않고 그냥 쓸 수 있는 상황이라 그러면 얘가 새로운 변수를 만들어서 얘하고는 완전 별개가 되는 거죠. 완전 별개로 해서 새로 만들면서 얘를 여기다 저장할 거고 제대로 출력이 돼 버리겠죠. 그리고 또 다른 곳에서 얘를 사용한다 그러면은 전혀 다른 엉뚱한 내용이 계산될 수가 있겠죠. 뭐 이게 지금 내용을 출력하는 거라서 큰 문제가 안 되지만 계산하는 거라고 생각해 보세요. 계산해서 여기다가 새로운 값을 넣었는데 다른 데 사용할 땐 요 이름 그대로 사용했어요. 그러면 얘는 새로운 변수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얘하고는 완전히 다른 변수, 구분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자꾸 뭐 계산 부분이 틀렸다든가 에러가 난다든가 엉뚱한 값이 나왔을 때 보면은 정말 많은 시간을 들여서 이거를 찾아서 값을 보게 되면 요런 작은 실수 때문에 에러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에러가 발생하면 얘가 이름이 다르기 때문에 새로운 변수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는 거 알려주면, 아, 이게 뭔가가 틀렸겠구나. 직접 이렇게 복사를 해서 사용한다든가 이렇게, 그러면 실수가 없겠죠. 그런 식으로 고쳐주는 거예요. 자, 또 에러가 났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 밑에 거 이것도 그대로 아까 제가 타이핑했기 때문에 에러가 발생한 거죠.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프로그래밍을 했을 때 굉장히 수월하게 고쳐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뭐 몇십 줄 안 되는, 뭐 20줄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굉장히 많은 줄, 뭐 몇백 줄, 몇천 줄이 되다 보면 이런 거 찾다가 시간 다 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선언을 해주는 게 좋겠고, 메모리를 관리하는 측면에서도 아까 제가 이런 변수들을 만들게 되면 메모리 공간에 공간을 차지한다고 그랬죠. 근데 어떤 정도 크기인지를 모른다 그러면 굉장히 크게 잡아놓을 겁니다.
근데 뭐 1부터 뭐 100까지만 사용하는 그런 변수다. 그러면 이렇게 큰 공간을 차지할 필요 없이 작은 걸로 해서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변수를 선언하게 되는 거고, 변수를 반드시 선언해야지 사용할 수 있게 아예 바뀌어버린 거예요. 액션 스크립트 3.0에서. 자, 그리고 이제 어떤 변수들을 사용하다 보면 그 변수가 어떤 형태인지를 알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타입을 검사해주는 연산자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연산자하고 함수가 있는데, 연산자 첫 번째 거는 is 연산자입니다. is는 뭐뭐이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뭐뭐이다기 때문에 참 거짓 요것만 출력을 해줍니다. 뭐 예를 들자면은 앵글이라고 하는 게 정수냐, 정수 형태로 갖춰져 있는 그런 변수냐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고 싶다면, 자, 이렇게 해갖고 출력을 해줘야겠죠. 트레이스 해주시고, 앵글이라고 하는 거 is, int 이렇게. 그러면 요 앵글이라고 하는 변수가 int냐 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렇게 되면 true, false가 출력이 되게 됩니다. true네요. 얘는 int가 맞다라고 하는 의미고, 그 다음에 뭐 string 하게 되면은 얘는 false가 나타나죠. 얘 r 앵글이라고 하는 게 문자열이냐? 당연히 거짓이니까 거짓이 출력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string이라든가 넘버라든가 뭐 여러가지 어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번 쭉 검사를 한번 해보세요. 뭐 너무나 간단한 거니까 직접 보여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이렇게 is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뒤에다가 그런 타입, 데이터의 형태를 적어주게 되면 참 거짓으로 결과를 보여주게 되고, 아예 어떤 타입인지를 직접 보고 싶다, 출력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해주세요. 트레이스 해주시고 타입 오브 뒤에다가 변수 이름을 적어주는 거죠. 이렇게. 그럼 타입 오브 요거의 타입은 뭐냐? 그래서 트레이스를 해주게 되면 이렇게 출력해 주는 거죠. 넘버다. 앵글 같은 경우는 뭐 숫자인데 int라고 했는데 왜 넘버가 출력됩니까? 라고 했는데요. int도 넘버의 기본적인 형태를 띄고 있기 때문에 넘버를 출력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설명 안 해드렸는데, 트레이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아웃풋 창 있죠? 요거는 이제 우리가 요거를 검사하기 위한 그런 내용들이죠. 여러 가지 뭐 메시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출력을 해주는 그런 창인데요. 그 창에다가 내용을 출력해주는 함수가 바로 트레이스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앞으로 뭐 내용 같은 것들을 출력할 때 트레이스 함수를 많이 사용할 거니까 이렇게 사용한다는 걸 알아도 돼요. 트레이스 가로 열고 가로 닫고 그 사이에다가 뭐 문자열이라든가 숫자 값이라든가 뭐 이렇게 출력해 줄 내용을 함수든 뭐 연산자든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적어주게 되면 그 값이 아웃풋 창에 출력되게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describe 타입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describe는 뭐 묘사하다 이런 의미죠. 타입을 묘사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타입 오브라고 하는 것보다 좀 더 세밀하게 출력해 주는데 굉장히 상세합니다. 굉장히 상세해요. 그래서 트레이스 가로 열고 타입이 아니죠. describe죠. describe 타입 이라고 적어주고 뒤에다가 뭐 b 라고 하는 변수에 대해서 타입을 한번 보겠다. 컨트롤 엔터 눌러서 결과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XML 형태로 해가지고 결과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선언했던 그 b라고 하는 변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불린이라고 하는 걸로 해서 선언이 돼 있고, 기본적인 형태는 오브젝트다. 그리고 뭐 다이나믹 동적인 형태는 펄스고 뭐 등등 쭉 여러 가지가 있네요. 그래서 그런 형태들을 쭉 설명해 준 거예요. 다른 것도 한번 해보세요. 다른 형태들도 한번 해보고 인트 같은 경우도 한번 해보고 다른 것도 한번 쭉 해보면은 그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을 알 수가 있고요. 아마 지금 불린 같은 경우 굉장히 단순하게 나타난 거예요. 좀 더 복잡한 타입을 트레이스 한번 해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내용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